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유행, 이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대표적인 팬데믹 어떤 것들 떠오르시나요? 저는 팬데믹 하면 중세시대의 흑사병, 네. 그리고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던 19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먼저 떠오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은 인류 변화에 정말 다양한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 팬데믹은 기후변화에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지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던 서울국제포럼 김명자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은 정말 팬데믹,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다 올해는- 힘들었죠. 안 그렇죠. 힘든 네. 분이 없었죠. 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요.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논문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제가 계속 들여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영어로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만 9만 8천 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는 그 소스, 리소스 거기에 또 그거에 갑절 18만 건이 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이게 뭐 정말 그야말로 논문의 홍수가 된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논문들이 같은 내용일 수는 없잖아요. 네. 다 다르니까 논문으로서 발표가 된 거죠. 그만큼 많은 모르던 것들을 알아내고 있지만 앞날을 예측하는데도 변수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꼭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변수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러나 당초 작년 초에 예상이 2년을 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금년 말까지. 근데 이제 변수가 백신이죠. 그렇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고 접종이 잘 되고 별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좀 당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게 워낙 78억 인구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백신이 지금 나왔는데도 그리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도 이게 전체 수요하고 공급이 맞으려면 이게 한 2024년은 돼야 해결이 될 것 같다. 아이고. 그런 전망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시작이 되면 종식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경험상 이게 이제 얼마나 변종이 독한 게 나타나느냐 그런 것도 변수고 최종적으로는 백신보다 더 마지막 보루가 뭐냐 하면 네. 각 개인의 면역이에요. 아. 면역.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언론 보도도 그렇잖아요. 건강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맞아요. 면역을 어떻게 키우느냐. 네. 결국은 각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잘 준비하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는 방역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고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자면 누구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 네. 일단 해결의 돌파구는 생겼다라고 보는 건데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서는 또 하나가 독감처럼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도 계속 네. 해야 되고 아이고. 네. 독감이 다른 종류가 또 생긴 거다라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네. 지금의 네. 추론입니다. 네. 기후변화와 이 팬데믹이 연관이 있다라는 보도를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게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일을 했고 나와서도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한 강연은 쭉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첫째, 온난화로 해서 지금 식생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쪽 추웠던 그 지방까지도 지금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식생대가 바뀌면서 모기 같은 해충 중에 아주 가장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이 모기, 네. 서식지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그 모기가 옮기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잖아요. 아, 댕기열. 이런 게 추운 나라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해충의 서식지가 넓어지고 있다. 이거 하나. 병이 퍼지는 큰 원인이죠. 그 다음에 기후 변화로 해서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있죠. 어디는 가뭄, 어디는 홍수. 전 세계로 보면 네. 가뭄의 아우성이고 홍수의 아우성이고 뭐 허리케인이니 뭐 엘니뇨, 라니냐 그러면서 산불 심해지고 이게 결국은 야생동물, 동식물의 서식지를 없애고 있죠. 거기에다가 산업화 도시화, 인구가 늘어가니까 자꾸 경작지를 만드느라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난, 사람들이 하는 활동, 그래서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거지역 근처로 오고 뭐 축산농장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 누구나 다 바이러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내가 건강하면은 그게 병증이 안 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감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병들 다 찾아가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서식지가 없어져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 가까운 데로 넘어온 야생동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박쥐입니다. 퍼뜨린 감염병이더라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건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업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죠. 네. 그 다음에 또 기온이 올라가는데 지구 전체가 골고루 평균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도 지역은 그렇게 기온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북극 지방은 굉장히 기온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2, 3도가 높아져 가지고 빙하가 녹아요. 네. 그러고 동토, 툰드라 지역이 녹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거기 지하 자원, 뭐 에너지를 비롯해서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기대하는 쪽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거기에 메탄가스가 지금 다 매장이 돼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오는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7배 온난화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먼저 기후변화부터 아주 악화돼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 다음에 자원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해동이 되면서 그 말하자면 완전히 그 동결되어 있던 얼어 있던 옛날 병원균이 땅 위로 노출이 되면서 그 포자가 결국 탄저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병원체까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올라가지만 그건 굉장히 큰 영향이에요. 네네. 우리 체온 0.2도 올라가도 미열난다 그러고 그러는 거나 지구가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올라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면역체계가 작동을 하는 게 열을 내서 일을 하는 건데 이 바이러스라는 그 병원체들이 온도 상승에 적응해서 진화가 되면
우리가 열내서 이거 무찌르던 거 그게 이제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걸로 해서 기후변화는 감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중에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인수 공통 전염병. 네. 사람하고 동물에게 같이 공통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 그런 게 200가지가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네. 30가지가 지난 30년 동안에 네. 새로 나타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진단, 치료, 백신 한다고 하지만 네. 이거 해결하면 여기서 또 터지고 그럼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처음 터졌을 때는 인간이 뭐 달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공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패닉에 빠지게 네. 되고 그러는 거죠. 그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역시 백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역이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저는 이번 경우를 보면서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빨리 된다. 그렇죠. 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이번처럼 보통 4, 5년 걸리던 백신 개발이 1년 정도로 앞당겨진 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죠. 네. 보통 5년 내지 15년 걸린다 그러고 뭐 5조 내지 15조 든다 그러고 그래요. 백신 개발에 신약 개발도 그렇고 네. 아주 새로운 거 만드는 건. 근데 이번 평균 이제 10년이라고 치는데 이번에는 10개월에 개발이 됐어요. 10년이 10개월로 됐다. 가만히 있는데 막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상 조치들을 썼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앞서 갔는데 다른 나라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었고, 근데 우선 비상 상태에서 긴급 승인을 빨리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상 1, 2, 3 이것도 1, 2를 동시에 하고 2 동시에 또 3 할 수 있게 이렇게 원래는 다 끊어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갔는데 이걸 기간을 단축시켜줬고 3, 3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을 무슨 부작용이 있나 후유증이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네네. 한 달 만에 이제 긴급 승인을 해준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2005년에 제정된 법이 있는데 이제 공중보건에 대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거에 관한 법이에요. PREP라는 법인데요. 거기서 뭘 해줬냐 하면 민간 부문이 백신 개발했다가 부작용 생겼다고 소송에 걸리게 되면은 뭐 다 망하죠. 허무하게 네네.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면책권을 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어떤 피해, 인주리가 음흠. 생기는 경우에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하지는 않고 대신 정부가 백신 법정이라는 거 일명 그걸 통해서 그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정부가 공공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사상 초유로 지금 각국 정부 그리고 뭐 빌 게이츠 재단 등등의 비영리 단체가 10여 조를 투입을 했어요. 그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네. 네. 그렇게 투입을 하고 이런 전례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결과 이런 10개월 안에 백신이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거의 다 돼서 이제 출시할 단계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한 14가지가 나왔고요. 금년 해서 한 20가지가 나올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한 넉 달 동안에 100여 가지의 후보 물질을 갖고 온갖 회사들이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면 네. 어떤 차이점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크게 구분을 하면 지금까지 만들던 백신 제조법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아주 새롭게 첨단 기법으로 나온 거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바이러스를 생으로 넣어줬는 거, 또 활성을 죽여서 넣어준 거, 죽여서 아예 독성을
완전히 죽여서 넣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써가지고 몸에 주입을 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mRNA라고 그래서 메신저 RNA. 그러니까 유전자 종류 중에 이제 RNA가 있고 DNA가 있는데 이 여하튼 mRNA라고 부르는 유전자 기술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신제품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게 차이인데 네. 이 경우는 배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먼저 방식은 배양을 해야 돼요. 계란을 써가지고 거기서 배양을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시설은 다 그 백신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설은 다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신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RNA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우리 몸에 다 있죠. 네.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몸속에서 금방 분해가 돼요. 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분해가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질의 나노 입자의 피막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서 몸으로 네. 들여보내줘요. 그러면 그 일을 충분한 시간을 거기서 머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메신저 RNA는 뭘 만든 거냐 하면 여기 지금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돌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것이 이제 단백질의 삼중체로 되어 있는데 그 네. 단백질에 메신저 RNA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미리.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걔가 결국 숙주세포의 부분에 딱 붙어가지고 그 ACE2라고 하는 그 단백질 부분에 붙어가지고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미리 넣어줘가지고 얘에 대해서 항체도 만들고 그리고 T세포가 기억을 하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기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듯이 세포가 기억을 하게 해준 다음에 진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무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 RNA는 이제 최초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면 처음이니까 부작용은 어떤 게 있겠는가? 물론 제조사 측에서는 부작용 없다. 이거는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이거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최대의 화두였잖아요.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뉴노멀 이렇게 얘기하죠. 네. 뉴노멀은 원래 그 금융위기 겪고 난 뒤에 비정상적인 게 새로운 정상이 됐다 하는,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네. 잘못됐던 게 지금 어떤 사태가 끝난 뒤에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된 건데, 결국 이걸 극복하고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고, 경제뿐만이 아니죠. 말하자면 봉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사용하면서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라든지 가치관의 문제, 과연 개인의 자유는 없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네, 맞아요. 여기서 많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살리지 않고서는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역사에서 보면. 제가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책을 쓰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게 경제만 살았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경제가 죽으니까 결국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4차 산업혁명밖에 없어요. 그 핵심 기술. 그래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확대될 거고 결국 신기술이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규제 합리화죠. 아,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규제 합리화고 기업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 민간 부문이 잘해야죠.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걸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 민간 부문이 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네. 갖추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위기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네.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저도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에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더 나오면 좋겠다. 네네. 이런 치료제도 생각.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백신 생산 국가가 네. 19개국인데요. 왜냐하면 개발을 했어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110억 회 분의 접종 물량이 이미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110억이에요. 그래서 19개국에서 생산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 네. 있죠. 근데 메신저 RNA 기술은 네, 네.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갖춘 네. 나라 기업이 네.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 지금 네. 그렇게 많지 못하고 기존 백신에 비해서 처져 있는데 우리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신기술에는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해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또 과제로 남는 거죠. 실제로 지금 모더나라는 기업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2010년에 창업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작은 네. 회사예요. 네, 5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죠. 벤처 기업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유명한 벤처 기업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암 벤처예요. 치료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모더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보고 역시 네. R&D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네. 역시 부각된다는 네, 생각을 저 그게 다시 한번 특징이에요.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하나의 특징이 또 창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고요. 2010년에 창업한 데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 바이오엔텍 이것도 지금 파이자가 손을 잡았지만 여기서 개발한 거거든요. 이건 2008년에 창업한 거예요. 독일에서 그 터키계 이민 부부가 해가지고 닥터 시안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직 백신 접종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순서가 안 돼서. 네, 이제 경제재민촉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냥 사람이나 국가나 그 어려울 때 알아본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때를 잘 슬기롭게 넘기면 그게 지나갔을 때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의 변화는 기후의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